안녕하세요. 투말스의 윤혜식입니다. 네, 오늘은 생성 AI 이러닝 콘텐츠 제작에 대한 내용들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요 내용을 한번 보시게 되면 이러닝 트렌드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먼저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 생성형 AI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좀 빠르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강의 콘텐츠를 우리가 이런 생성형 AI를 가지고 어떻게 좀 더 쉽게 만들 수 있을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LMS에다가 해당 컨텐츠를 업로드를 해서 강의를 관리하는 내용들을 제공을 해 드리려고 해요. 자, 그러면 우선 최근에 이제 보면은 뭐 이거는 이제 유학생에 대한 이야기인데, 왜 유학생 사진을 제가 가지고 왔냐면, 한국에 지금 글로벌 에서 온 굉장히 많은 유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 뭐 케이팝뿐만 아니라 K컬처에 대한 붐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생성형 AI 시대에 이런 학습에 대한 것들이 예전에는 뭐 온라인에도 있었지만 오프라인 상에서도 제공되는 콘텐츠에 대한 니즈도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어서 이 부분을 제가 한번 준비를 해 봤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대학교에 있는 교수님들이랑 원격 교육 담당하시는 분들이랑 같이 워크숍을 계속 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제가 강의를 하면서 국내의 이런 학습, 교육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바뀌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최근에 이제 성균관대학교나 이렇게 보니까 학생들의 한 20%가 외국인 학생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단순히 한국어로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외국어로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뭐 최근에 그 이러닝의 트렌드에 아직은 반영이 되지는 않았지만, 그저께 오픈 AI에서 소라라고 하는, 그죠? 텍스트 투 비디오 생성형 AI가 나왔죠. 아직 정식 출시는 되지 않았고 기능에 대해만 소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 세계가 난리죠. 특히나 이제 헐리우드가 영화 제작의 어떤 새로운 어떤 전기를 맞았다. 우리가 지금 이제 콘텐츠 제작을 할 때 주로 이제 스튜디오 가서 촬영하고 이런 작업들도 굉장히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최신 그 이러닝 관련된 트렌드를 한번 보면, 그죠? 코로나 이후에 그 온라인 교육이 급격히 늘었고, 이제 코로나가 정리가 되고, 그죠? 코로나가 진정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오프라인 교육으로 복귀하는 것 같지만, 전반적인 온라인 교육에 대한 니즈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마이크로 콘텐츠에 대한 니즈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MG를 넘어서 알파죠. 이 예, 알파를 어떻게 표시해야 될까요? 알파 세대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 알파 세대 쪽은 단기적으로 이제 집중하는 그 집중 시간이 굉장히 짧아지고 있기 때문에 보통 3분에서 7분 이내에 마이크로 콘텐츠 형태의 학습을 제공을 해야 되는 또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무 교육 같은 경우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직무 교육 같은 경우는 가장 필요한 게 지금 업스킬링하고 리스킬링이죠. 그래서 기존의 회사에 취업할 때 가지고 있었던 그 직무 직무 관련된 기술들이 이 AI 시대, 뭐 빅데이터뿐만 아니라 이런 블록체인이나 새롭게 나오는 굉장히 많은 신기술들이 있죠. 그런 기술들을 빠르게 현업에 적용을 시켜야 되는 이 업스킬링, 그리고 직업 자체가 지금 생성형 AI로 인해 가지고 막 사라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존에 직무를 하셨던 분들의 직무 전환 자체를 해야 되죠. 그 리스킬링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빨리 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콘텐츠 자체를 빠르게 제공해서 직무 교육을 해야 되는 이런 또 어려움들이 있는 거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스킬 퍼스트 시대로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잡에서 이제 스킬의 시대로 넘어간다라고 많이 교육 전문가분들이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기존에는 그 채용을 할 때 어떠어떠한 직무를 그 전 직장에서 했는지, 그죠? 그리고 대학교에서 어떤 전공을
공부를 했는지에 대한 걸 가지고 채용을 많이 했죠. 그런데 이제 채용을 할 때 스킬 중심으로 이제 넘어간다는 거죠. 마이크로 크리덴셜이 그래서 되게 필요하고 이런 마이크로 크리덴셜 혹은 마이크로 디그리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죠? 그래서 뭐 작은 직무 기술을 좀 더 전문화, 세분화해서 내가 수료증 그리고 인증을 받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다. 예.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이제 교육 관련돼서 뭐 링크드인 러닝이나 무크 사이트 같은 데도 이 마이크로 크리덴셜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미 플랫폼들을 다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MZ나 알파 세대를 위해서 몰입형, 임머시브 콘텐츠, 몰입형 콘텐츠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필요하죠. 그래서 인터랙티브나 이런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콘텐츠 위주로 우리가 또 이러닝 콘텐츠를 제작을 하셔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애플에서 비전 프로가 나오잖아요. 나왔고 그렇게 되면 이제 증강현실 그리고 혼합현실 상황에서 메타버스 환경에서 교육을 하는 거에 대한 니즈가 사실 코로나 때 메타버스가 좀 붐이 일어났다가 갑자기 꺼졌잖아요. 근데 이제 비전 프로 이후에 또 어떻게 전개가 될지는 모르지만 아마 향후 확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몰입형 콘텐츠에 대한 것도 고민을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뭐 모바일 러닝에 대한 부분인데 모바일 러닝에는 그냥 단순히 스마트폰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XR, VR, AR 디바이스에 적합한 교육 형태로 갈 거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에 제가 방점을 하나 찍고 싶은 게 기그워커죠. 그죠? 원격으로 이제 근무하는 그리고 프리랜서, 화이트 컬러 직군이 주로 많이 있는데 지식 노동자분들 중에 긱워커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죠? 긱 이코노미라고 또 보통 얘기를 많이 하는 예전에는 직장에서 출근해서 일하는 형태에서 이제 원격으로 하는 이게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기기 이코노미로 거의 돌아가고 있죠. 그래서 한 40% 이상 어떤 통계에 보면 50% 이상이 이미 기그워커로 가고 있다. 그래서 단기 일자리 프리랜서 형태로 가는 게 점점점 보편화가 됩니다. 근데 이게 왜 그 이러닝 트렌드랑 중요하냐? 이제 회사를 안 가기 때문에 개인들이 어떤 학습을 하게 될 때 회사 가서 보통 얘기하는 이제 사수라고 보통 얘기죠. 선임자한테 배워야 되는 그것들이 다 원격으로 가는다고 보면 되겠죠. 네. 기기 이코노미 시대에는 이제 알아서 공부를 해야 되는 시대로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컨텐츠 제작이 굉장히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거죠. 항상 시간이 부족하고 비용이 부족하고 그리고 인력, 그죠? 개발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거는 이런 생성형 AI를 통해서 이 세 가지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 볼 수 있을까? 그래서 거기에 이제 맞춰가지고 2022년 11월에 챗GPT가 가지고 온 생성형 AI 붐이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뭐 아시겠지만 제일 빠르게 지금 성장하고 있는 플랫폼. 그래서 2억 명까지는 단 2달밖에 걸리지 않았고 지금 매출도 뭐 얼마 전에 나온 뉴스에 의하면은 생성형 AI 그 60% 이상 챗GPT가 가져가고 있죠. 2조 달러 이상, 2조 달러가 아니라 2조 이상의 매출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성형 AI 시장 자체는 지금 이렇게 J 커브를 그리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이거랑 또 연결해 가지고 잠깐만 설명드리면 네, 엔비디아사를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생成AI 쪽, 그죠? 전 세계 지금 넘버 3 시가총액 회사가 지금 엔비디아가 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GPU가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인공지능 시대로 빨리 넘어가고 있다라는 것들을 엔비디아가 얼마만큼 빨리 성장하는지를 보면 또 그것도 우리가 가늠할 수 있고 이게 결국은 교육 시장에도 그죠? 학습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거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의 대안은 뭐냐? 생성형 AI를 이러닝에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가? 그래서 영역별로 좀 나눠보면 코스 디자인 쪽이 제일 먼저가 되겠죠, 그죠? 어떻게 보면 내가 어떤 공부를 하게 될 때 제일 처음에 필요한 게 이제 커리큘럼을 만드는 거가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학습 코스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생성형 AI를 통해서 만들 수 있을지, 자동화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이 하나 있을 거고요. 그다음 생성형 AI를 통해서 이제 강의 커리큘럼이 만들어졌다면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콘텐츠, 실제 강의 콘텐츠, 뭐 동영상이나 이미지, 그리고 강의 내용 이런 것들이 또 되겠죠, 그죠? 그리고 기존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강의 콘텐츠들이 있으실 거예요. 뭐 예전에 찍어 넣었던 영상들 중에서도 뭐 이미지나 이런 영상 부분들이 있을 건데 그걸 어떻게 재활용할 것인가? 뭐 한 5년 전에 만들어 놓았는데 사용됐던 용어나 이런 것들이 좀 트렌드에 안 맞는다. 이런 것들을 강의 스크립트를 어떻게 오늘 2024년 버전으로 좀 만들 수 있을까? 그죠? 예, 그리고 이걸 숏폼 형태로 어떻게 제작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 이런 것들을 이제 생성형 AI를 통해서 리터치를 하실 수가 있으시겠죠. 그리고 개인 맞춤형 강의, 그리고 AI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게 이제 여기는 초가 하나 들어가야 돼요. 초개인화, 초개인화.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마이크로 러닝 형태로 짧은 형태의 강의 콘텐츠를 만드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한 번 더 나아가거든요. 초개인화를 하기 위해서는 마이크로 콘텐츠 형태도 더 세분화해서 강의 길이도 줄이고 그리고 그 줄여진 강의 콘텐츠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제공되는 게 아니라 학습 진도나 학습 수준, 그죠? 그런 거에 맞춰 가지고 제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초개인화 맞춤형 강의 형태도 이런 생성형 AI가 근데 그걸 다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데이터를 기반으로 요런 부분에 이제 생성형 AI를 우리가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이 부분이 5 번. 네. 이게 궁극의 이러닝 시장에 가는 방향이 튜터링이죠. 예. 초개인화 맞춤형 학습 지도. 아까 얘기했던 이런 내용들이 결국은 개인 튜터 형태로 제공이 되는 것들이 결국에는 이러닝의 어떻게 보면 종점이 아닐까. 생성형 AI가 학생에게 혹은 학습자에게 필요한 콘텐츠를 강의를 추천을 해 주고 그 강의 학습한 내용을 다시 학습을 해서 피드백을 주고 필요한 어떤 보조 자료들을 제공을 하고 그래서 계속 인터랙션이 생성형 AI와 그리고 이걸 전체를 코칭하고 있는 선생님하고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학습 효율을 극대화하는 거. 요게 결국은 이러닝 시장이 지금 현재 가려고 하는 방향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컨텐츠 전체적인 프로세스에 필요한 어떤 툴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보면 가장 먼저 이제 콘텐츠 커리큘럼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게 콘텐츠 소스겠죠. 그죠? 강의에 대한 소스. 네. 그래서 강의 콘텐츠 소스가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은 뭐 PDF나 기존의 워드 파일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기본 강의 콘텐츠를 가지고 우리가 이런 코스 팩토리나 노엘제이 같은 솔루션들이 있죠.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커리큘럼을 자동으로 생성을 해주는 솔루션들이 있는데 이런 솔루션들을 통해서 강의 커리큘럼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PDF 안에 있는 내용을 분석을 해서 그걸 다시 강의 커리큘럼 뭐 1강, 2강, 3강 그리고 1강의 퀴즈는 뭘로 만들 건지 이것들 다 자동으로 만들어 주는 솔루션들이죠. 예, 그리고 거기에 들어간 영상까지 자동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 솔루션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인터랙션 같은 것들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앞서 얘기했던 요 커리큘럼을 생성해 주는 솔루션들은 인터랙션 기능들은 상호작용은 좀 부족하거든요. 이제 고런 것들을 좀 보완해 줄 수 있는 콘텐츠 솔루션들이 뭐 오늘 인제 제가 좀 더 설명드리려고 하는 MS의 코파일럿을 활용한 뭐 파워포인트 그리고 아이스프링 스윗 그리고 비욘드 이런 서비스들이 될 겁니다. 그리고 웹상에서 우리가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쉽게 만들 수 있는 뭐 간마나 이런 뷰티풀 같은 솔루션들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콘텐츠들이 이제 만들어지면은 최종적으로 이 콘텐츠를 학습을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LMS 학습 관리 솔루션으로 넘어갈 거고 이제 이런 LMS도 다 AI 기반으로 만들어지고 있죠. 그래서 아이스프링 런이나 뭐 코너스톤이나 캔버스 같은 이런 툴들 기존에 있었던 LMS들 위에 이런 콘텐츠들이 올라갈 건데 아직까지는 어 몇몇 솔루션들을 제어하고 완전히 AI 기반으로 넘어갔다. 초개인화
뭐 튜터링 서비스까지 제공해 주는 거는 아직까지는 좀 더 완성도 높게 제공하는 거 아직 그렇게 많이 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어떤 LMS가 있다면 거기에 우선 올라가고 그 LMS들이 앞서 말씀드렸던 초계이나 학습을 제공해 줄 때까지 어떻게 보면 좀 기다려야겠죠. 그죠? 네. 이제 생성형 AI 나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다들 그런 기능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또 우리가 하나 좀 어 생각해 볼 주제가 뭐냐면, 네, 생각해 볼 주제가 뭐냐면 콘텐츠 공급 업체. 네. 지금 리퀘스트를 하나 주신 게 있는데요. 레코드 관련돼서 제가 녹음을 하고 저희가 나중에 이 강의 영상을 제공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콘텐츠 공급 업체, 이건 뭐냐면은 기존에 저희가 이제 강의를 만들 때 뭐 한 땀 한 땀 굉장히 많이 수작업으로 만드신 것들이 있죠. 예. 그 파워포인트의 애니메이션 기능을 가지고 만드신 것도 있고, 아니면 스튜디오에서 촬영한 영상을 가지고 또 강의 커리큘럼을 만드신 것도 있고, 굉장히 노동 집약적인 그런 콘텐츠를 생성하기 위해서 노동 집약적으로 이제 작업을 했는데,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또 해외에서는 이미 이런 콘텐츠 공급 업체들이 좀 있습니다. 예. 그중에 인제 제가 주목하게 설명드리고 싶은 게 이제 크게 한 두 가지인데요. 고원 혹은 링크드인 러닝이에요. 일종의 무크 사이트라고, 온라인상에서 강의를 들을 수 있는 무크죠. 매시브 오픈 온라인 코스, 무크 사이트인데, 이 고원이나 링크드인 러닝의 특징은 뭐냐면 기존에 강의 이런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는 업체들을 다 어그리게이션 해 놓은 거, 통합해 놓은 거죠. 그래서 뭐 링크드인 같은 경우는 그걸 이미 다 통합을 해 놓은 거고, 고원 같은 경우는 그런 업체들을 파트너로 두면서 제공을 해 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콘텐츠가 만들고 싶은 것보다는 콘텐츠를 어떤 학습하고 소비하는 데 또 우리 회사나 기관의 목적이 있다라고 하면 이런 업체들이 제공하는 미 강의들을, 그죠? 기존의 LMS에서 같이 제공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뭐 고원에는 이런 많은 파트너들이 있고요. 한 250개 콘텐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온갖 IT뿐만 아니라 뭐 파이낸스, 여기 보면 파이낸스, 비즈니스, 뭐 관리, 뭐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강의 콘텐츠들을 미리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당연히 이제 구독 기반입니다. 비용을 지불을 하고 예, 사용하실 수도 있겠죠. 그리고 오늘 이제 몇 가지 팁들을 드리겠지만은 생성형 AI 솔루션들의 그 포털 사이트에 해당하는 게 툴리파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툴리파이. 그래서 여기 가시게 되면 특히나 여기 어, 랭킹 페이지에 가게 되면 카테고리별로 이렇게 생성형 AI를 랭킹을 해놨습니다. 목, 순위를 쭉 매겨놨는데, 사실 들어가 보면 각각의 그 항목 하나만 이렇게 클릭을 해도, 비디오 생성하는 AI 솔루션 하나만 클릭을 해도 밑에 수십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추천드리는 거는 각 항목별로 탑3, 1등, 2등, 3등, 예, 예, 세 가지 정도만 한번 둘러보셔도 충분하지 않나. 그리고 최근에 얼만큼 빨리 늘어나고 있고, 그죠? 성장 속도나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내가 이 솔루션 선택을 했는데 뭐 6개월 뒤에 해당 솔루션이 그 사업이 접었다 이러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사용자가 많으면 그래도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대부분 생성형 AI 솔루션은 그 전부터 했겠지만은 실제로 오픈된 건 거의 다 1, 2년 이내이기 때문에 예, 앞으로 한 3년까지 혹은 5년까지 계속 쓸 솔루션 찾는 게 중요하겠죠. 그런 것들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제가 강의 커리큘럼을 좀 자동화할 수 있는 솔루션을 좀 소개를 해 드릴게요. 지금 이제 소개해 드리는 솔루션은 코스 팩토리라고 하는 솔루션이고, 이 국내에는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진 않아요. 그래서 토마일스에서 제일 빨리 한국의 파트너로 이제 등록이 되어 있는데, 코스 팩토리 같은 게 특징은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기존의 컨텐츠를 업로드를 하게 되면 예, 강의 커리큘럼을 다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퀴즈, 그리고 동영상까지 다 만들어 줘요. 그래서 제일 먼저 보면은 이제 강의에 대한 간단한 설명, 그리고 이 강의를 누가 들을 것인가, 학습자에 대한 정보,
그리고 그 학습자의 사전 지식, 뭐 어디까지 알고 있는 사람이 이 강의를 들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정의를 내려주고 해당 강의에 사용할 원본 파일이죠. 강의 원본 파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워드나 PDF 형태로 좀 장황하게 길게 설명되어 있는 그런 논문과 같은 파일들을 내가 가지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 파일을 그냥 그대로 업로드를 하는 겁니다. 네, 영어든 상관없이 그냥 업로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한국어로 업로드를 했고요. 참고로 작년 6월에 제가 챗GPT 미래 일자리라는 책을 썼거든요. 예, 그 책에 이제 원본 파일을 이렇게 업로드를 했습니다. 그래서 언어 선택을 할 때 이제 코리안으로 하시면 되고, 이것도 사실 처음에 이제 코스팩토리 만들어졌을 때 언어가 한 4개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그 코스팩토리 파운더죠. 예, 창업자하고 계속 줌으로 콜하면서 코리안을 넣었습니다. 예, 한국어를 집어넣었고, 그래서 지금 한국어가 돼요. 다른 언어 뭐 일본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국어도 안 되는 거 한국어가 됩니다. 그리고 강의 기간을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하고 생성을 누르면 이렇게 강의 코스에 대한 타이틀과 강의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실제로 이 강의를 통해서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 아웃컴에 대한 것들이 나오고 이게 다 생성이 되는 거예요. 이걸 기반으로 해서 예, 이제 스트럭처, 구조를 짜는 거죠. 강의 커리큘럼을 짜는 겁니다. 그래서 짜면은 뭐 1강에서는 이런 것들을 해요. 동영상도 하나 들어갈 거고 서머리도 들어갈 거고 퀴즈도 들어갈 거다. 이걸 알아서 다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게 직접 짜는 게 아니에요. 그냥 PDF 하나 업로드만 하고 생성 버튼만 누르면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 실제 퀴즈 같은 것들도 이렇게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퀴즈도 다 만들어 줍니다. 네, 실제 퀴즈 버튼이나 이런 것들도 다 만들어 줘요. 그리고 이 해당 그 모듈에 대해서 스크립트도 네, 강의 모듈도 만들어 달라고 하면은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어, 신세시아하고 제휴가 되어 있어요. 이 솔루션이. 그래서 AI 휴먼을 통해 가지고 더빙까지, 그죠? 음성 합성까지 가능합니다. 지금 한번 보여드리면 Hello, everyone, and welcome to 혹시 our 소리가 online course, 들리시나요? Green Skilling for the Digital World, a Sustainable Infrastructure Perspective. 네. 지금 보신 것처럼 이게 AI 휴먼이에요. 네. 그래서 이 정도 수준까지 지금 뒤에 배경은 제가 따로 설정 안 했기 때문에 이제 블루 스크린 형태로 되어 있기는 한데 이 정도의 퀄리티로는 나옵니다. My name is 네. Benjamin Kelly, a senior analyst at 네, 이렇게 이걸 다 마우스 한 번 클릭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참고로 여기에 적용된 기술 가지고 지금 Hey 네, Daniel, 이분 what's 누군지 up? 아시죠? 네. 我的朋友邀请我们今晚看重要比赛，我希望我能去。 예, 메시도 이렇게 적용을 해서 팬들한테 예, 영상을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예, 워크스페이스 같은 기능들을 제공하기 때문에 같이 함께 강의 커리큘럼을 예, 일정에 맞춰 가지고 그죠? 진도 체크해 가면서 생성을 해 나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스콘 포맷 같은 것들이 지원이 되기 SS 싱글 사인온 돼야 되잖아요. 그죠? 컨텐츠 만들었는데 그분이 갑자기 퇴사를 해서 이 컨텐츠를 가져가면 안 되기 때문에 회사 내 계정이랑 연결할 수 있는 싱글 사인온 같은 것들도 다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화면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화면 보이시죠? 네, 여기가 이제 코스 팩토리 화면이고요. 제가 미리 만들어 놨습니다. 생성을 하는데 이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미리 좀 생성을 해 두었고요. 영문으로 되어 있는 것부터 잠깐 보여드리면 이렇게 생성이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컨텐츠 부분에 가면은 네, 강의 스크립트도 미리 다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생성 버튼 제너레이트 누르면 이걸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팅에 가게 되면 요 강의 하나하나의 모듈에 필요한 컨텐츠를 내가 여기 파일 PDF 형태로 업로드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스크립트를 생성해 달라 하면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비디오도 생성을 해 달라고 하면은 이렇게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네. Hello, everyone, 이런 and 식으로 welcome to our 다 만들어줘요. 비디오 만드는 데는 한 20에서 30분 정도가 소요가 되거든요. 이거 코딩해야 돼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각각의 강의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퀴즈 같은 것들도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퀴즈도 다 만들어지는 거고요. 여기 퀴즈도 다 만들어지죠. 그죠? 이렇게. 네. 물론 이제 한국어로 되어 있는 거 제가 요걸 겁니다. 네. 요렇게 초기 세팅은 저렇게 해놓은 거예요. 제가 제 책의 PDF 파일 업로드를 하고 한국어 선택을 하고 예, 언어가 몇 개 없죠, 그죠? 요거밖에 없습니다. 네, 여기 한국어가 딱 들어가 있죠. 네. 그래서 생성을 하게 되면 이제 구조랑 이런 것들이 그 PDF 파일을 기반으로 해서 뭐 SDG 미래 일자리, 세계적 트렌드 일자리, 제 책에 있는 내용들이 다 그대로 있거든요. 이렇게 제 책에 그냥 PDF를 가지고 강의를 만드는 겁니다. 네. 그래서 네. 퀴즈나 이런 것들도 다 만들어 주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빠르게 강의 컨텐츠를 만들 수도 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뭐 인터랙션이나 퀴즈 같은 경우는 좀 더 뭐 이미지에서 선택하고 이런 것들은 한계가 있어요. 퀴즈 타입이 지금은 싱글 초이스는 멀티 초이스밖에 없기 때문에 기존의 이러닝 컨텐츠 강의 컨텐츠로 만들기에는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아이스프링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제가 여기까지 제가 빨리 설명을 드렸고, 지금 이 뒤부터는 이제, 챗GPT 관련된 거랑 달리 관련된 것들 또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거든요. 네. 자, 나중에 질문 시간이 뒤에 있기 때문에 만약 필요하면 이제 거기에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강의한 자료를 저희가 받고 싶으시죠? 네. 제가 PDF로는 공유를 드리는데, 나중에 뭐 NDA를 쓸 건 아니지만 네, 외부에 공유는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걸 믿고 제가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메일 주시면 제가 드릴게요. 네, 또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챗GPT 관련돼서 뭐 아마 다 써보셨을 거예요. 챗GPT는 다 써보셨기 때문에 제가 다양한 내용들보다는 몇 가지, 예, 생성의 AI 시대에는 그래도 챗GPT는 알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챗GPT를 쓸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거 몇 가지만 얘기를 드릴게요. 지금 챗GPT가 무료 버전이 있고 유료 버전이 있죠. 그죠? 그래서 3.5, GPT 3.5 버전 같은 경우는 무료로 우리가 쓸 수가 있을 거고, 뭐, 가입을 하셔가지고 무료로 쓰실 수 있고, MS의 코파일럿이죠. 그죠?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 형태로 빙이나 빙 검색 엔진에도 지금 녹아들어 다 있고 MS 윈도우 11에도 코파일럿이 이미 들어가 있죠, 그죠? 예. 예전에 이제 빙챗이라고 얘기했던 그 브랜드가 이제 MS 코파일럿으로 다 통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GPT 버전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무료로 쓰실 수가 있고 GPT-4나 지금 최근에 이제 GPT-4 터보 같은 경우는 유료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지금 여기 보면은 지금 요 UI 지금 화면 스크린 캡처 좀 오래됐다는 느낌이 있으실 거예요. 그죠? 제가 실제 화면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 GPT를 쓸 때는 이제 프롬프트라는 용어를 많이 쓰게 될 거죠. 그죠? 뭐 이건 잘 아시겠지만은 이제 생성형 AI에서는 검색어라고 안 하고 더 이상 프롬프트라고 얘기하는데 이 프롬프트의 단위가 토큰이죠. 그죠? 토큰. 그래서 뭐 토큰을 개수를 계산하는 거는 나중에 오픈 AI 사이트 가시게 되면 토큰 캘큘레이터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 GPT 버전에 따라서 제공되는 사용할 수 있는 토큰이 다 다르죠. 그래서 GPT-4 터보 같은 경우 한 12만 토큰 정도, 그래서 A4로 300페이지인가요? 그 정도까지 한꺼번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많은 양의 데이터를 내가 챗 GPT한테 질문을 하려고 하면은 그게 맞는 버전을 사용하시면 되겠죠. 당연히 버전에 따라 또 토큰 가격이 다릅니다. 네, 물론 이제 그건 API 쓸 때 버전이고 그냥 챗GPT를 웹상에서 사용하시는 거는 한 달에 20불 내면 되죠. 자,
그래서 챗GPT 쓸 때 요것만 기억을 하셨으면 하는 게 딱 요거예요. 역할 지정하고 작업 지시하고 결과물 받고. 대부분의 그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도 그렇고 빙에서 제공되는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도 그렇고 윈도우 코파일럿도 그렇고 다른 이런 생성형 AI들에서 제공되는 이런 어 코파일럿 기능들이 대부분 이제 오픈 AI에서 제공하는 GPT를 기반으로 한 것들이 되게 많죠. 그래서 이런 프롬프트를 사용하실 때는 첫 번째는 이제 역할 지정하시고 그래서 너는 뭐 마케팅 경력 10년 전문가야라고 역할 지정을 하시고 그다음에 작업 지시하는 거. 그죠? 뭐 블로그 형태로 써줘. 이런 거 구체적으로 써주시는 거.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결과물. 요약을 해줘, 마크다운으로 해줘, 테이블 형태로 해줘. 그래서 이 세 가지만 기본적으로 지켜도 그냥 단순하게 질문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예, 결과를 좀 얻을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뭐 챗GPT에 대한 강의가 아니다 보니까 이 정도만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고 나중에 프롬프트를 쓰실 때는 그 인스트럭션 부분 있죠. 챗GPT한테는 반드시 내가 가이드하는 범위 내에서만 응답을 해줘라고 하는 그 인스트럭션 부분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쓰시면은 좋은 결과들을 얻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 뭐 AI 타임즈에도 나왔지만은 챗GPT한테 계속해서 칭찬해주고 심지어 이제 팁을 준다고 하면은 좀 더 좋은 결과가 나오긴 하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계속해서 사람들이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관련된 팁들을 제공하니까 계속해서 보시면서 업데이트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챗GPT 뭐 몇 가지 예인데요. 뭐 타임 테이블, 테이블 형태로 결과를 만들어 줘. 그래서 요건 뒤에 제가 퀴즈 만들 때 이런 식으로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분릿 형태로 결과가 나오면 이걸 테이블 형태로 바꿔줘 라고 하면 바꿔주고 개발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코딩 관련된 강의 콘텐츠를 만드실 거는 뭐 제이슨 형태로 결과를 만들어 줘 하면 제이슨 형태로도 다 만들어 주죠. 그죠? 그리고 이게 이름이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예, 코드 인터프리터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전엔 또 어드밴스드 데이터 어널리시스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챗GPT가 단순히 언어만 처리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갖고 있었던 이런 그래프 데이터들, 이미지, 동영상까지 이제 처리를 할 수 있는 게 바로 요 기능이잖아요. 그죠? 코드 인터프리터 기능인데 이걸 활용을 하게 되면 이런 CSV 파일 내에서 뭐 시각화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컨텐츠를 만드실 때 뭐 나는 엑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뭔가 좀 이 강의 컨텐츠 만들 때 통계 자료 만드는 게 어려워 하면 챗GPT에 이런 부분들, 그죠? 어드밴스 데이터 어널리시스 터서 기존에 갖고 있었던 확장자가 보통 이제 엑셀이나 CSV 파일 같은 거 업로드하고 특정 컬럼에 이 내용을 가지고 그래프를 만들어줘. 뭐 이런 것들 하실 수가 있겠죠. 네, 이런 것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제가 기존의 강의 컨텐츠에 재활용 관련돼서 얘기를 드렸어요. 그죠? 한 예로 이미지가 예를 들어서 해상도가 낮은 걸 이렇게 고해상도로 좀 더 높여줘. 혹은 FHD 형태, 4K 형태로 이미지 변환을 해줘라고 하면 챗GPT가 이렇게 픽셀이 좀 깨지는 것들도 좀 더 자연스럽게 처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동영상 같은 경우도 뭐한 10분짜리 영상이 있는데 내가 쓰고 싶은 거는 앞에 한 30초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그 영상 파일을 업로드를 하고 앞에 30초만 MP4로 저장을 해줘라고 하면 다운로드 받게끔 주죠. 그죠? 그래서 별도 편집 툴 없이 챗GPT만으로도 컨텐츠 만드실 때 빠르게 작업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챗GPT 많이 써보셨을 것 같아서 제가 여기까지만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달리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오픈 AI가 만든 이미지 만들어주는 툴이죠. 그죠? 그래서 달리 같은 경우도 많이 쓰게 되는데 예전에는 이제 달리가 따로 있었지만 지금 이제 챗GPT 4 유료 버전 같은 경우는 통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챗GPT한테 그림을 그려줘, 이미지 그려줘라고 하면 예, 이해하고 해당 프롬프트에 맞는 그림을 그려줍니다. 그래서 얘가 할 수 있는 거, 텍스트 기반의 이미지 생성하는 거, 그죠? 그리고 창의적인 어떤 그림 그리는 거, 그리고 내가 원하는 스타일대로 그려주는 거, 그죠? 뭐 카툰 형태, 만화 형태로 그려줘. 아니면 뭐 반고흐 스타일의 그림을 그려줘. 이게 다 해주죠, 그죠? 네, 그 다음에 맞춤형으로 내가 원하는 영역을 지정을 하고 그 부분을 다시 그려줘. 이런 것들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포토샵을 못 하더라도 우리가 컨텐츠 제작을 할 때 이제 그 이미지 검색해서 뭐 구글링 해가지고 이미지 찾고 네이버에서 이미지 찾고 해서 예, 지적 재산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면서 썼던 경우들이 다들 있으시죠, 그죠? 네, 이제 그런 것들은 이런 달리 같은 솔루션들을 쓰셔서 해결하시면 되겠죠. 굉장히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달리 쓰면 그 이미지 무료로 쓸 수 있나? 지적 재산권 안 걸리나? 그죠? 어떨 것 같습니까? 걸릴 것 같습니까? 안 걸릴 것 같습니까? 네. 이건 이제 MS한테 물어봐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 AI 생성형 AI를 쓰실 때 반드시 체크하셔야 되는 게 AI 윤리죠, 그죠? AI 윤리 부분이랑 책임 있는 AI, 그죠? AI responsibility 보통 뭐 그렇게 많이 외국 사이트에 표시해 놓는데 AI가 내가 쓰고 있는 이걸 마음껏 내가 활용을 할 수 있나, 이 결과물을, 그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MS에서 적용을 하는 코파일럿에 적용되는 이런 달리 기능 같은 것들은 이미 한번 필터링을 했기 때문에 쓰실 수가 있으세요. 네. 그렇지만 뭐 여전히 분쟁하고 있는 솔루션들도 있습니다. 뭐 스테이블 디퓨전이나 미드저니 같은 경우도 여전히 분쟁을 하고 있어요. 법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항상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시면서 사용을 하셔야겠죠. 그죠? 예. 왜냐하면 이런 생성의 AI는 학습할 때 데이터를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기존 데이터를 학습을 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요거는 몇 가지 달리 가지고 만들어 본 예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 되고, 그래서 다양한 걸 할 수 있어요. 그 캔바 같은 솔루션에서 하는 작업들도 이런 달리 통해서 하실 수가 있고, 그죠? 프롬프트에 따라서 원하는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고, 그리고 달리 쓰실 때 하나 팁을 드리면 DSLR인가요? DSLR? DSR 맞나요? 그 카메라 있죠, 그죠? 우리 보통 예, 갑자기 생각이 나. DSLR인지 DSR인지. 하여튼 카메라 있잖아요. 니콘이나 이런 캐논 같은 그런 카메라의 줌 기능 DSLR 맞죠? 네. 죄송합니다. 제가 2003년부터 DSLR 그 니콘 카메라 들고 다녔는데 D70부터 찍었거든요. 지금은 D7500 쓰고 있긴 한데 그 카메라의 조작법을 아시면 이 달리 같은 거 쓰실 때 좋으세요. 예를 들어서 포커싱을 해줘. 그리고 줌을 해줘. 그래서 얼굴 쪽에 포커스해서 포커싱을 해줘. 이런 프롬프트를 넣으시면 그 카메라에서 우리가 보통 썼던 그 기능들 있죠. 그대로 적용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셔터 스피드를 얼마로 맞춰라 하면은 그 셔터 스피드에 따라 가지고 마치 그 운동할 때 그 선수들이 막 뛰어가는 장면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표현해내실 수가 있으세요. 네. 그리고 관광 렌즈처럼 이렇게 어안 렌즈나 관광 렌즈 같은 것들 썼던 기능들도 그 프롬프트로 집어 넣으시면 다 적용이 됩니다. 그건 제가 여기 특별히 따로 보여드리진 않았는데 하여튼 프롬프트에 그런 거 쓰시면 도움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달리 같은 거 쓰시게 되면 이런 것들이에요. 네. 이미지 같은 거 쓰실 때 제너레이션 아이디를 활용을 하게 되면 요게 요렇게 고유한 이미지의 값을 가지고 오죠. 요 값을 가지고 레퍼런스 이미지 아이디로 가지고 내가 앞에 만들었던 이미지를 내가 재사용할 때는 요 레퍼런스 아이디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레퍼런스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요 이미지에 포크를 하나 추가해줘 하면 분위기 비슷하죠, 그죠? 이런 식으로 활용하실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생성의 AI를 쓸 때는 동일한 프롬프트를 넣어도 결과가 안 나오니까 똑같이 안 나오니까 이런 레퍼런스 아이디를 활용하시면 네, 원하는 결과값에 맞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네, 이 프롬프트는 똑같은 거를 쓰시지, 그 프롬프트보다는 요, 아까 질문 주셨는데, 요 레퍼런스 아이디를 활용을 하시면 좋아요. 그 챗GPT 같은 데 똑같은 프롬프트 입력을 하게 되면 앞서 썼다라고 아마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동일한 프롬프트에서 프롬프트의 문자를 뭐 바꿔갖고 쓰는 것보다는 이 이미지 그릴 때는 이 레퍼런스 아이디를 활용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 전반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이
생산성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지금 또 다른 질문 주셨는데, 원본 이미지가 저작권이 있는 이미지면은 영향받을 수가 있겠죠. 그죠? 예. 그래서 프롬프트 자체로 만들어지는 이미지는 뭐 괜찮겠지만, 내가 어떤 이미지를 활용을 해가지고 그 이미지를 기반으로 하는 것들은 문제가 받을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더 체크를 해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순서대로 한번 보면은 강의 콘텐츠 제작을 위해서 생산성을 좀 더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한번 보여드리면, 일단 코파일럿이 적용된 워드, 그리고 코파일럿이 적용된 파워포인트를 가지고 일단 빨리 PPT를 만들어야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 슬라이드에 내가 원하는 인터랙션, 동영상 이런 것들을 추가해서 최종적으로 그죠? 컨텐츠를 만드는 것과 여기까지. 그리고 그 다음엔 LMS에 업로드를 해서 학습을 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건 제가 실습을 그냥 동영상보다는 제가 바로 데모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네, 지금 여기 이제 워드가 있고요. 워드가 있고, 네, 그리고 워드에 제가 파일을 하나 가지고 보면은 이게 탐색기에 그죠? 파일이 하나 있습니다. 파일이 하나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 여기 화면을 조금 더 키워보면 이게 MS 워드 제가 영문판 써서 영어로 되어 있고 워드입니다. MS 워드고 코파일럿이 구매가 되어 있으면 이렇게 구매가 된 계정을 가지고 로그인을 한 상태에서 로그인을 하게 되면 오른쪽에 보면 코파일럿 아이콘이 보여요. 코파일럿 아이콘이 보이는데 요거 할 때 팁으로 제가 하나 설명을 좀 드리면 팁이라기보다 네, 또 질문 주셔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네. 코파일럿을 사용을 이제 하려면은 이제 뭔가 구매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번 보시면 제가 그래서 오늘 참 많은 것도 고민을 했어요. 이것까지 설명을 드려야 될까 막 고민했는데 궁금하실 것 같아서 개인은 MS365 퍼스널이랑 패밀리를 쓰셔야 돼요. 그래서 엑셀이랑 이 파워포인트에 코파일럿을 쓰시려면은 요걸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365 퍼스널 혹은 패밀리. 그 다음 기업 같은 경우는 365 비즈니스 스탠다드나 프리미엄 혹은 엔터프라이즈 기업 같은 경우는 E3라고 따로 이제 가격이 있거든요. E3 이상 구매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 클릭을 한번 해보면 네, 요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각각의 사용하기 위해서 플랜들이 어디 갔나 나옵니다. 이렇게 비즈니스랑 엔터프라이즈랑 사용하기 위한 여기 플랜에 가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각 플랜에서 보면은 네, 뭘 사용해야 되는지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돼요. 비즈니스는 비즈니스 스탠다드랑 프리미엄을 써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죠? 엔터프라이즈 같은 경우는 E3나 E5. 네, 요 정도는 써 주셔야 돼요. 일단 요거 하고 나서 거기에 추가로 코파일럿을 사용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비즈니스랑 엔터프라이즈는 개인당, 사람당 월에 30불, 개인은 20불. 그렇게 가격이 책정되어 있고, 개인은 20불이에요. 그래서 구매하려고 들어가면 이렇게 뭐 카드 정보 넣고 이런 것들이 있죠. 그죠? 자, 요건 요거까지만 설명드리고, 자, 그래서 구매를 했다고 가정을 하고요. 그래서 코파일럿 아이콘이 보이면 네, 제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참고로 지금 현재 기준으로 코파일럿의 한국어가 지원은 아직 안 되고 있어요. 네, 아직은 안 되고 일본어까지는 지원이 됩니다. 좀 기다리시면 이제 한국어 지원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한국어 콘텐츠를 가지고 막 코파일럿 쓰셔야 된다 하면 조금 기다리셔도 되겠죠. 자, 그래서 우선은 제가 이렇게 PDF 파일을 여기 코파일럿한테 딱 주면은 드래그 앤 드롭해서 주면은 얘가 이걸 워드로 만들어줘요. 이렇게 좋죠, 그죠? 워드로 만들어줍니다. 워드로 만들어주고 워드로 만들어진 파일 이 파일을 지금 워드로 다 만들어줬잖아요, 그죠? 얘를
코파일럿 쓰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얘를 네, 에디팅을 제가 하고요. 잠깐만요. 세이브를 원드라이브에다가 업로드를 해야 돼요. 네. 기본적으로 이 코파일럿이 이 데이터를 어디에서 가져올 거냐면 확인할 거냐면 원드라이브에서 공유 폴더 클라우드에 있는 파일을 가지고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원드라이브에다가 이제 업로드를 해야 돼요. 먼저 쉐어포인트나 MS 제품을 좀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쉐어포인트나 이런 원드라이브에다가 업로드를 하셔야 쓰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저장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저장을 하게 되면 오피스 M365죠. 이제 오피스 365에서 마이크로소프트 365 이름이 바뀌었는데 이 컨텐츠에 링크를 이렇게 복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클라우드에 제공되는 저장된 주소 링크를 복사를 했죠. 이렇게 복사를 했고 자, 그러면 이제 워드는 준비가 됐어요. 컨텐츠 원본은 준비가 됐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냐? 파워포인트로 가야겠죠. 자, 파워포인트로 왔습니다. 파워포인트에도 이제 코파일럿 확인을 했고, 코파일럿을 눌러야겠죠. 그죠? 그런 다음에, Create Presentation from File 해서 얘를 클릭을 하게 되면, 기존에 제가 이미 올려놓은 파일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선택을 합니다. 만약에 이걸 선택을 안 하면 여기서 URL을 이렇게 넣을 수가 있어요. 그냥 아까 복사해 놓은 거 있죠. 요 URL 그대로 복사를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여기 아이콘이 샌드죠, 그죠? 얘를 누르면 코파일럿이 이 워드 파일을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걸 파워포인트로 바꾸죠. 근데 코파일럿 쓸 때 그냥 이게 단순히 뭐 PPT 바꿔주는 프로그램은 제가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여기 감마 같은 것도 있어요. 이미 웹상에서 우리가 쉽게 PPT를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감마 같은 솔루션들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코파일럿을 컨텐츠 생성할 때 좋아하는 이유는 이 원본 파일 우리가 갖고 있었던 컨텐츠 원본이 PPT 슬라이드로 만들어질 때 그 원본 내용이 슬라이드 노트로 들어가요. 네, 그게 저는 너무 매력적인 포인트입니다. 그게 왜 필요한지는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거의 다 됐고 만들어졌습니다. 그죠? 이건 아마 유튜브나 MS 광고 많이 보시면 뭐 코파일럿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근데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원본이랑 한번 비교해 볼까요? 원본에 이런 이미지 있었나요? 한번 볼까요? 있었어요. 그죠? 여기 있었고, 이 사람하고 이런 화면 있는지 한번 보면 나오죠. 그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표, 아까 표도 네, 여기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거 내용은 뭐냐면 이 PPT가 카네기 멜론 대학교에서 만든 생성형 AI에 대한 개념에 대한 설명을 해놓은 자료예요. 그래서 이 자료를 인식을 해서 코파일럿이 이렇게 PPT를 다 만들었고 여기 보면은 지금 보이시나요? 오리지널 콘텐츠 부분이 보이시죠? 그죠? 오리지널 콘텐츠. 이 PPT가 만들어질 때 해당 워드에 어떤 내용을 가지고 만들었는지에 대한 게 나옵니다. 사실 이거는 이제 원본에 없는 거는 또 얘가 알아서 만든 것들이고요. 이렇게 원본에 있는 것들 또 가지고 와서 오리지널 콘텐츠에 대한 게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여기까지 하면 어쩌면 PPT를 빨리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이러닝 컨텐츠로 만든다? 재미가 없잖아요. 그냥 PPT 보는 거니까. 여기에 이제 우리가 재미를 느끼게 하려면 뭘 해야 되냐? 얘를 좀 더, 예, 아까 말씀드렸죠. 몰입형 컨텐츠로 만드셔야 돼요. 강의 컨텐츠로, 그죠? 자, 그러면 제가 몇 가지를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부분이 바로 이제 아이스프링이에요. 아이스프링 스윗 같은 경우는 파워포인트의 플러그인으로 얘가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치를 제가 미리 해 두었고요.
여기에 어떤 기능이 있는지를 한번 보면 요 각각의 슬라이드에 제가 녹음을 해서 음성을 입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매니지 나레이션이라고 하는 버튼을 한번 누르면 얘가 먼저 저장부터 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 내용을 먼저 저장을 할게요. 저장을 했습니다. 나중에 저희 사무실에 오셔가지고 한번 실습을 좀 해드리고 싶기는 한데, 필요하신 부분들은 알려주세요. 네. 나중에 설문할 때 그런 거 실습을 좀 해보고 싶으시다 하시면은 좀 알려주시면 제가 좀 자세하게, 지금은 웨비나이기 때문에 실습을 못하니까 좀 답답하시잖아요. 보기만 해. 자, 이렇게 매니지 나레이션을 클릭을 하게 되면 각각의 슬라이드에 내가 내 음성을 직접 녹음해서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 레코드 오디오를 클릭을 하면 여기 버튼이 생겨요. 밑에 보시면 스타트 레코드. 오늘은 생성형 AI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녹음을 이렇게 하면은 오늘은 생성형 경상도 발음인데 이해해 주시고요. 네, 이렇게 녹음이 되고, 그 다음 내가 만약에 강사잖아요.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강사 얼굴이 좀 나오는 형태로 보여주고 싶다 하면 여기 레코드 비디오를 누르고 강사 얼굴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줌으로 지금 제가 화면을 공유했기 때문에 제가 제 카메라를 잠시 끄고 여기 레코드 비디오를 누릅니다. 그러면 제 화면이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여기서 스타트 레코드. 오늘의 주요 아젠다는 첫 번째 소개, 생성형 AI 개요, 그리고 스콥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제 얼굴이 이렇게 들어갔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자, 근데 이걸 이런 식으로 하려면은 이제 각각의 슬라이드마다 제가 녹음을 하고 하실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녹음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 제 얼굴이 계속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이걸 제가 여기에 있는 걸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오리지널 콘텐츠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슬라이드 노트로 들어와 있잖아요. 네, 이 슬라이드 노트로 들어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제가 한번 복사를 한번 해볼게요. 내용이 굉장히 길죠. 한 이 정도까지 한번 끊어서 이걸 복사했습니다. 그래서 복사를 했고 여기에 오디오에 텍스트 투 스피치가 있죠. 그래서 원하는 언어를 선택을 해요. 언어가 정말 많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잉글리시를 선택을 하고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내추럴 보이스가 아무래도 부드럽겠죠, 그죠? 그래서 에블린의 내추럴 보이스를 선택을 하고 여기 텍스트 부분에 내가 음성 변환, 음성 합성을 하려고 하는 컨텐츠, 강의 스크립트가 되겠죠, 그죠? 이 부분을 넣어줍니다. 이 부분을 넣어줘요, 이렇게. 그래서 미리 보기, 미리 듣기 할 수 있고 어느 슬라이드에 추가를 할 것인지. 그래서 3번 슬라이드에 제가 한번 추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추가가 다 됐고 한번 들어볼게요. 오늘의 주요 아젠다는 첫 번째 여기에 끝났고 여기 걸 한번 플레이합니다. 오늘의 주요 아젠다는 첫 번째 소개, 생성형 AI 개요, 그리고 스콥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rinciples of Generative AI, a technical 금방 introduction 제가 to generative artificial TTS로 넣은 intelligence. 거죠, 그죠? GenAI. Tools are an emerging class of new age artificial intelligence algorithms capable of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저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슬라이드는 이제 세이브하고 누르게 되면 다시 원래 파워포인트로 돌아오게 됩니다. 파워포인트로 돌아오게 돼요. 이렇게 파워포인트로 돌아왔죠, 그죠? 그러면 지금 파워포인트에는 뭐 별 변화가 없어요. 네. 보이스 설정은 기존 녹음한 음성으로 만약에 새로 녹음하고 싶으시면 기존 거 삭제를 하시고 추가하셔도 돼요. 네. 그리고 뭐 보이스 톤이나 이런 것도 미세 조정하는 거 일정 부분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가 녹음한 거가 실제로 어떤 식으로 되는지 한번 보면은
여기서 미리 보기가 있죠. 근데 미리 보기 하기 전에 제가 플레이어를 네, 크리에이터가 네, 녹음한 음성으로 나오게 할 수 있습니다. 제 목소리로 하실 수 있어요. 네. 플레이어를 이렇게 선택하면 내가 녹음한 걸 보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플레이어를 설정했고 제가 1번에서 3번 슬라이드만 선택을 해서 미리 보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얘가 이걸 이러닝 컨텐츠 표 보통 요즘 많이 쓰는 HTML5 형태로 다 전환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전환을 해주니까 한번 어떤 식으로 보여지는지 한번 볼게요. 오늘은 생성형 이렇게 제가 녹음한 것도 볼 수 있고요. 오늘의 주요 아젠다는 첫 번째 소개, 생성형 AI 개요, 그리고 스콥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영상도 녹음할 수 있고 Principles of Generative AI, a technical introduction,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AI 통해서 만드는 것도 가능합니다. 네, 이런 형태로 바로 만들게 되고 이걸 그대로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이제 LMS로 얘를 스콤 형태로 바꾸면 되겠죠. 이러닝 표준인 스콤으로 만들면 되고 그 전에 이제 이런 컨텐츠 만들면 이렇게 강의 컨텐츠를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보통 우리가 또 뭘 추가를 보통 하냐면 퀴즈를 넣죠. 항상 보면 그죠? 퀴즈를 넣습니다. 그래서 퀴즈를 어떻게 넣는지 뭐 보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빈 슬라이드를 하나 추가를 하고 아이스프링에서 퀴즈를 또 만들어주는 솔루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퀴즈 메이커를 이제 클릭을 해서 퀴즈를 생성할 수가 있는데 퀴즈를 생성하기 전에 우리가 뭘 할 수 있냐? 미리 퀴즈를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성형 AI 제가 미리 챗GPT로 퀴즈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인공지능에 대한 거니까 인공지능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문제를 다섯 개를 사지선다로 테이블 형태로 만들어줘. 컬럼 순서는 문제랑 문항, 정답 순으로 만들어줘 했는데 얘가 이걸 다 섞어버렸어요. 이렇게. 이러면은 엑셀로 작업하기 불편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문항을 각각의 컬럼으로 구분해서 다시 만들어줘라고 했더니 이렇게 A, B, 1, 2, 3, 4 정답까지 이렇게 해서 만들어줬죠. 그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줬고요. 그래서 요 내용을 가지고 각각의 질문에 해당하는 이미지도 미리 만들었습니다. 너는 선생님인데 퀴즈에 어울릴 만한 그림을 그려줘 해서 질문이 요거예요. 이렇게 해서 했더니 그림을 하나, 둘, 세 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요 그림 이미지를 제가 미리 JPG 형태로 저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저장을 해 뒀고요. 그 다음에 이 퀴즈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엑셀 파일로 미리 만들어 뒀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요 예제를 제가 왜 보여드리냐면은 어, 퀴즈를 만들 때 그냥 단순히 하나씩 만들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만들 수 있냐면은 퀴즈 같은 경우는 엑셀을 가지고 벌크로 여러 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퀴즈를 생성한 챗GPT 내용을 이렇게 제가 엑셀에다 그냥 복사해서 붙여 넣었습니다. 이 내용, 챗GPT에 있던 내용 그대로 붙여 넣었죠. 그죠? 이렇게. 요걸 가지고 이 아이스프링에서 사용하는 이제 퀴즈 포맷이 벌크로 이제 대량으로 퀴즈를 만들 때는 어떤 포맷을 쓰냐면 퀴즈 타입이랑 이렇게 보면은 퀴즈 타입이랑 퀴즈에서 사용할 이미지 경로, 그 다음에 각각의 문항, 그리고 정답 맞췄을 때 팝업의 내용 그리고 해당 퀴즈의 점수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엑셀 파일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가지고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만들지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인 슬라이드 제가 어딘가 아까 하나 넣어놨었는데 뭐 아무 데나 넣을게요 그냥. 아, 여기가 아니고 저기였죠.
네, 여기다가 제가 9번 슬라이드에다 빈 슬라이드 하나 넣어놨으니까 여기서 퀴즈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퀴즈를 만들 수 있는 또 창이 하나 뜨고 이런 식으로 퀴즈를 만드는 화면으로 왔고요. 참고로 이 각각의 메뉴는 다 한글화 해놨습니다. 예, 제가 한국에 파트너 아이스프링 하면서 이거 한국어 다 해놨고, 제가 영문으로 한 거는 제가 영어로 쓸 일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영문으로 쓰는 건데, 한국어 메뉴 다 한국어 됩니다. 퀴즈를 만들 때 여기 import question 요 버튼을 누른 다음에 제가 미리 만들어 놓았던 요 엑셀 파일을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퀴즈에 대한 그 이미지들 있죠. 퀴즈 이미지들 여기에 다 넣어놨습니다. 여기. 네, 여기 보시면은 여기 지금 JPG라서 안 보이는데 여기다 다 넣어놨어요. 자, 그래서 선택을 할게요. 엑셀 파일을 선택해서 오픈 딱 누르면 팝업이 떠요. 여기 지금 퀴즈 그룹이 1번이니까 이걸 선택을 하고, 네, 임포트 버튼만 딱 누르면 그 엑셀 파일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오고, 이게 안 올라오는 이유가 있어요. 엑셀을 꺼야 됩니다. 파일을 오픈해 놓고 저장하면 안 되니까 먼저 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잠시만요. 파일이 오픈이 되어 있으면 얘가 문제가 생겨서 제가 요거는 잠시 끄고, 파일이 오픈돼 있으면 얘가 읽어드릴 때 행이 걸리거든요. 요거는 이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퀴즈를 누르고, 그래서 저도 퀴즈 만들 때 이렇게 엑셀에다가 넣고 달리로 이미지 만들고 한꺼번에 이렇게 벌크로 입력을 합니다. 하면은 한 번에 쫙 들어오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퀴즈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실제로 한번 보면, 프리뷰를 한번 보면 이런 식으로 퀴즈가 만들어졌죠. 그래서 인공지능이란 무엇인가요? 로봇이 첫 번째겠죠. 그래서 딱 누르면 네, 정답입니다 나오고, 네, 학습한다는 것은 사람처럼 데이터를 요거죠. 네, 이런 식으로 감정 느끼는 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퀴즈를 간단하게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퀴즈를 만들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세이브 하게 되면 이 퀴즈가 만들어진 게 해당 슬라이드로 추가가 되겠죠. 그죠? 해당 슬라이드로 추가가 될 거고, 이렇게 이제 추가된 강의 컨텐츠가 이제 만들어졌죠. 그러면 이걸 이제 퍼블리시 해서 LMS 쪽으로 이제 보내면 되겠죠. 최종적으로. 네, 그래서 클라우드를 선택을 하고, 네, 그래서 클라우드를 선택을 하고 내가 클라우드에 어디로 업로드를 할 건지 네,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클라우드에 웨비나에다가 내가 올릴 거다. 여기 LMS거든요. LMS를 선택을 하고 생성형 AI 쪽에다가 플레이어 크기는 뭐 전체 화면으로 선택을 하고 이제 퍼블리시 누르면 그냥 라이브 상태에서 바로 LMS로 업로드가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강의를 이제 누가 들을 건지 특정 조직을 선택을 하고, 그리고 특정 사용자를 선택을 해서 강의를 할당을 하고 학습 진도를 이제 체크해 주시면 전체적으로 강의 온라인 컨텐츠를 제작을 함과 동시에 그죠? 관리까지 한꺼번에 다 처리를 할 수가 있겠죠. 네, 올라가는 도중에 혹시 여기까지 혹시 궁금하신 부분 있을까요? 네, 또 여기까지 또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제가 또 질문 주시면 답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어떤 전체적인 패턴을 한번 보시게 되면, 네, 지금 여기 지금 보시면 아이스프링 스윗이라고 하는 거는 그 이러닝 제작하는 솔루션이고요. 아이스프링 런이라고 하는 거는 LMS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혹시 이메일 남겨주시면 네, 질문 비용이랑 그런 자료는 저희가 따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지금 여기 뭐 사이트 가면은 iSpringSolutions.com 가면 네, 간략해서 프라이스 부분에는 사실 가격이 다 공개되어 있어요. 여기에 프라이스에 보면은 가격은 여기 있는 거 보시면 그대로입니다. 스윗 같은 경우는 1년에 요 가격이 되고, 그리고 LMS 같은 경우는 유저당 한 달에 비용이 요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강의가 올라갔습니다. 갔고, 그러면 이제 매니지 컨텐츠를 누르게 되면, 아이스프링 같은 경우는 편한 거는 이런 거예요. 그냥 자동으로 LMS하고 강의 제작 툴이랑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강의를 업로드하게 되면 학습 컨텐츠 매니지먼트 CMS죠, 그죠? CMS에 강의가 올라오고, 요 강의에 대한 뭐 썸네일이나 그리고 이 강의가 몇 시간짜리인지 권장 뭐 1시간, 네. 이런 식으로 하면 요 강의 들으면 1시간으로 학습을 처리해 주겠다. 그리고 등록에 들어가서 이제 이 강의를 누가 들을 건지, 그죠? 그런 거 사용자를 이제 등록을 하는 작업들을 할 수가 있어요. 사용자도 뭐 부서별로 경영지원팀, 영업팀, 뭐 인사팀은 요 강의를 들어야 돼. 하게 되면 거기에 있는 학습자들, 직원분들 이렇게 다 등록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요 강의는 그죠? 언제까지 들을 건지 뭐 날짜 같은 것들도 지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마감 후에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의를 등록을 합니다. 뭐 개인으로 들을 것 같으면 이렇게 한 명씩 이렇게 할당을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강의가 이제 할당이 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할당이 된 거고, 그러면 이제 실제로 이 강의를 듣는 사람의 사이트로 이제 LMS 사이트로 가게 되면 어떤 식으로 되는지 한번 볼게 돼요. 최종 결과물 한번 볼게요. 네. 앞서 만든 요거죠, 그죠? Principle of Generate AI. 내가 학습자 모드입니다. 아까 거는 관리자 모드고 학습자 모드로 들어오면 이제 내가 요 강의를 클릭을 하는 거예요. 클릭을 하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참고로 설명드리면 여기서 이렇게 특정 LMS로 내가 쓰고 싶으시다 하면 퍼블리시를 하신 다음에 LMS를 선택하신 다음에 여기 스콘 포맷을 선택을 하고 퍼블리싱을 하게 되면 스콘 포맷으로 얘가 저장이 됩니다. 그러면 그 파일을 zip 파일을 가지고 뭐 우리 회사에서 우리 학교에서 쓰는 게 뭐 캔버스다 혹은 코너스톤이다 하면 거기에로 바로 업로드 하셔서 사용하시는 게 가능하시겠죠. 자, 그래서 요 강의는 이미 할당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시작 버튼 한번 눌러 볼게요. 그러면 화면이 이제 강의 시작으로 넘어오겠죠. 오늘은 제가 금방 만든 거죠, 그죠? 파워포인트 가지고 하겠습니다. 넥스트를 누르면 제가 아까 강의 오늘의 요거 주요 아, 나왔죠, 그죠? 그죠? 아젠다는 첫 번째 소개, 생성형 AI 개요, 그리고 스콥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rinciples of Generative AI, a technical introduction, Generative 식으로 Artificial Intelligence, 하게 되겠죠. GenAI. 그리고 여기 4번 슬라이드부터는 제가 작업을 안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일반 파워포인트처럼 넘어가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4번 슬라이드에 내가 뭐 바꾸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서 그죠? 4번 슬라이드의 내용을 수정을 하고 다시 퍼블리싱만 해주면 업데이트가 됩니다. 영상에 대한 자동 번역은 아직 지원 안 되고 있어요. 그 부분은 파워포인트에 슬라이드 그 서브 타이틀 자막 처리해 주는 거 있죠. 그거 활용을 해가지고 같이 쓰시면은 자막은 하실 수 있으세요. 번역을 해서. VTT 파일인가요? 그죠? 자막 파일을 넣어가지고 하시면은 그거는 그렇게 처리하실 수가 있으세요. 네, 자막은 별도로 그렇게 작업하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지금 이제 내 강의로 한번 들어가 보면 제가 한 네 개인가 봤나요? 네 개인가 봤죠. 그죠? 여기
전체 페이지에서 내가 4개 정도 슬라이드를 봤으니까 전체에서 몇 %까지 내가 강의를 들었는지 이렇게 강의 진도가 나오죠. 그죠? 이렇게 하면은 생각보다 좀 빠르게 강의 컨텐츠 만들고 업로드하고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앞서 만들어 놓았던 그 코스 팩토리 같은 걸 가지고 만든 컨텐츠도 제가 여기 올려놓긴 했는데 여기 스콤 형태로 만들어서 여기다가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도 미리 보기를 한번 눌러보면 여기서 만든 요 내용입니다. 요 내용 영문으로 된 거 올라오면은 요건 아니고 옆에 거네요. 그린 디지털 스킬로 만든 게 아니라 코스 팩토리로 만든 게 요거 갑자기 헷갈리네요. 요거였나? 요거는 요거 맞네요. 네, 그거 아까 거기에서 만든 강의입니다. 네, Hello, everyone, 이런 and 식으로 welcome to our 올라오면 online 만들어지는 course, 거죠. Green 그죠? Skilling for the LMS Digital World, a 스콤으로 Sustainable 컨버팅하게 되면 Infrastructure 이런 Perspective. 형태로 My name LMS에서 is Cindy. 올려서 바로 강의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예전에 강의를 만드는 거에 비하면 어때요? 제가 오늘 몇 가지 이제 제가 투마이스에서 주로 판매하는 제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이런 형태로 이제 생성 AI를 챗GPT랑 같이 활용을 하시게 되면 컨텐츠 퀴즈 생성하는 거 그리고 동영상 생성하는 거 그죠? 이 모든 작업들을 굉장히 단순화하고 속도를 높이실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AI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은 그죠? 생성형 AI에 사용을 해서 인간이 자료 모으고 이런 단순 반복 작업을 줄이는 것들이 관건이잖아요. 그래서 그 작업을 굉장히 많이 줄이실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사실 이제 코파일럿 쓰실 때는 이런 팁들이 있어요. 요 코파일럿을 쓸 때 프롬프트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한 건데 이건 번역이 안 돼서 제가 그냥 그대로 올려둔 거고요. 나중에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영상을 만드실 때 비디오 형태로 만들면 또 도움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만 제가 더 설명을 드리면 텍스트를 가지고 애니메이티드 비디오를 만들어주는 솔루션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오픈 AI 소라가 나와서 난리긴 한데 그와 비슷하게 내가 뭐 예를 들어 신문에 있는 기사 내용을 가지고 프롬프트로 입력만 하면 그거에 맞는 영상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건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드릴게요. 신문 내용을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고 그 다음에 네, 비욘드라고 하는 솔루션입니다. 이거는 별도의 솔루션이고 투말스 홈페이지 가시면은 제가 잘 설명을 해놨는데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레이아웃 선택을 하고 언어를 영어나 한국어 다 지원되거든요. 선택을 하고 생성 누르면 바로 이렇게 영상이 만들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사실 이거는 뭐 1분 30초면은 영상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오늘 시간이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한 데모는 제가 생략을 하도록 할게요. 요거는 제가 영상 나중에 만들어진 거 공유해 드릴 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중에 2주 트라이얼 하실 수 있어요. 아이스프링 스윗 같은 경우도 2주 그리고 런 같은 경우 한 달 테스트 계정으로 쉽게 쓰실 수 있기 때문에 한번 활용하시면 좋겠죠. 얘는 뭐 스크립트 바로바로 수정해서 저장하면 음성 합성이 그대로 바로 적용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인간과 같은 실수를 이용해 성능을 향상시키는 새로운 AI 학습 방법에 대해 이런 식으로 들어보셨나요? 영상을 1분 30초면 만들어 줍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한국어로 만들어진 걸 번역을 누른 다음에 한국어를 영어로 바꿔라 하면은 바로 영문 버전으로 바꿔줍니다. 이렇게. Hi, have you heard about new AI learning methods 당연히 that use 목소리 바꿀 수 human-like 있습니다. techniques to improve performance? No, I have. 네, 이런 식으로 다 됩니다. 실사 타입 영상도 가지고 와서 넣으실 수가 있으세요. 네, 가능하고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제가 한번 테스트 해본 건데 커스텀 AI 통해 가지고 이렇게 액션도 내과
마음대로 만들 수도 있고요. 뭐 사물의 그 소품 같은 것들도 달리처럼 프롬프트 가지고 내가 원하는 소품들 뭐 날아가는 뭐 비행기에 특정 로고가 있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모양 형태로 바꾸어 가지고 프롬프트 하면은 그런 비행기 형태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시면은 이런 이러닝 컨텐츠를 생성하실 때 굉장히 빨리 만드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이스프링과 이런 생성 AI 툴을 쓰셔 가지고 좀 더 빨리 이런 컨텐츠를 제작을 하시면 도움이 될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런 솔루션 쓰시면서 뭐 이외에도 사실 아까 툴리파이에 있었던 굉장히 많은 솔루션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도입을 하시거나 이러니 컨텐츠 제작을 할 때 이런 부분들 프롬프트 관련된 것들 아니면은 이런 툴에 관련된 것 아니면 마이크로 러닝 디자인 하실 때 팁이나 이런 것들이 혹시나 궁금하시고 혹은 뭐 또 제품에 대해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다가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지금 보이는 QR 코드 있잖아요. 이 QR 코드를 가지고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따로 연락을 드리도록 할게요. 3D 형태는 안 됩니다. 아직. 네, 3D 형태는 아직은 안 되고 2D 형태로만 지금 현재 제장을 제공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제가 몇 가지 이제 안내를 좀 드리면 투마일스에서 이런 솔루션도 하고 있고 그리고 잡그리기닷컴과 같은 뉴스레터도 저희가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채팅창에 저희가 링크를 드렸는데요. 제가 유네식 TV 통해서 미래 일자리도 소개를 해드리고 있고 저희가 단순한 이런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는 것 이상으로 미래를 어떻게 저희가 좀 준비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것들